실례합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술이라도 한 잔. 혹시 헌팅하는 거 처음이야? 아, 네. 좋아, 한잔하자. 나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미녀를 헌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즐거웠어, 그치? 우와! 자,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보러 간 면접의 면접관이 설마 그 여자였을 줄이야. 이건 운명인가? 아니면... 하이, 토르. 오랜만이야. 아, 야마구치 선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나 코마츠 토오르는 23살인 대학교 4학년이다. 슬슬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같은 동아리 부원이었던 야마구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는데, 그렇구나. 아직까지 취직을 못했다고 하면 좀 불안하겠다. 네, 내일 있는 면접은 꼭 붙고 싶은데 야마구치 선배한테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요. 선배는 어떻게 그 인류 기업인 하하네보 화장품 회사 면접에 통과했어요? 야마구치 선배는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헌팅하는 거? 네? 헌팅이요? 헌팅은 옛날부터 영업 실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 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의 싸늘한 태도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이랑 헌팅은 공통점이 있잖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까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일단 한마디만 하자면 선배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들 관심을 가질걸요. 그래? 고마워. 이 사람 대체 몇 명의 남자들을 헌팅을 했을까? 하지만 야마구치 선배의 말도 일리가 있다. 야마구치 선배는 현재 대기업 화장품 회사 영업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만 따지면 전체에서 2등이라고 한다. 내가 일하고자 하는 영업 분야에서 착실히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선배. 저 헌팅 열심히 할게요. 근데 목적이 좀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헌팅을 하기 위해 저녁에 거리로 나갔는데, 저기 실례합니다. 잠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모금 운동하시는 분인가요? 잠시만요. 지갑 좀 꺼낼게요. 아니요, 헌팅하려고요. 뭐야 이 삐리리 같으니. 보다시피 아무도 걸려들지 않았다. 심지어 다들 내게 욕을 퍼부으며 자리를 떠났다. 몇 번이고 마음이 꺾일 뻔했지만 나는 헌팅을 계속했다. 그리고 14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실례합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술이라도 한 잔. 나? 난 나이 많은데 괜찮겠어?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여자분들 중에 제일 예쁘신데요? 고맙긴 한데 방금 그건 좀 오바다. 비행기 태워줄 땐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 그런가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너 거짓말 잘 못하는구나. 네, 그런 편이죠. 혹시 헌팅하는 거 처음이야? 아, 네. 아직 대학생인가? 맞아요. 뭐지? 어느샌가 주도권이 바뀌었네. 좋아, 한잔하자. 네? 진짜요? 네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 아싸,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우에다 에리코라는 여자와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는데, 왜 그래? 술 잘 못 마셔? 아니요, 이렇게 고급진 바는 처음이라 긴장돼서요. 어깨에 힘 풀어. 여긴 편하게 술 마시러 오는 곳이니까. 사실은 장소보다 에리코 씨가 너무 예뻐서 긴장이 됐다. 설마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런 미인이 낚일 줄이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토오루, 넌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 그게 아직 아무도... 근데도 헌팅을 하러 나오다니 용기 많이 냈네. 네, 사실은 사정이 좀 있어서요. 나는 영업직에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와 함께 내일 면접이 있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렇구나. 그럼 나를 꼬시려고 말을 건 건 아니네. 죄송해요. 아니야,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든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가 솔직한 사람이란 게 느껴져. 아, 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긴 하지만요. 솔직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게 꼭 솔직한 사람 잘못이야? 글쎄요, 속이는 사람 잘못이 더 크긴 하겠죠. 그래,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친구 눈은 에리코 씨가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던 나는 그녀에게 홀딱 반해버렸다. 어른스럽고 성격이 밝은 연상의 미인. 현재는 남자친구를 구하는 중이라고. 그럼 잘 가. 오늘 고마웠어. 저기 에리코 씨, 왜 그래? 저 내일 면접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만약 합격하면 그땐 그땐?
저랑 정식으로 사귀어 주시겠어요? 어? 반드시 에리코 씨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될게요. 부탁드려요. 그저 면접을 위한 헌팅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녀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했지만 정말 날 위해서? 네, 약속할게요. 알았어. 네가 면접에서 합격하면 그땐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고백에 대한 대답은 보류한 채로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다. 그날 저녁 야마구치 선배한테 이 사실을 전하자 선배는 깜짝 놀랐다. 설마 진짜로 헌팅하고 고백까지 할 줄이야. 그래도 잘 됐네. 내일 면접도 파이팅해. 네, 감사해요. 좋아, 내일 면접은 꼭 잘 봐야지. 다음 날 내가 찾아온 곳은 카눈 종합 상사였다. 이 근방에서는 유명한 회사 중 한 곳이다. 경쟁률은 약 20대 1.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오금이 저리는 것 같았지만 괜찮아. 어제 에리코 씨랑 한 약속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어필하자. 1차 면접부터 1대1 스타일이었다. 평소보다도 의욕이 넘친 나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면접실로 들어갔는데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면접관이 에리코 씨인 거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에 힘 푸세요. 네. 진정하자, 진정해. 면접관이 어제 헌팅한 에리코 씨긴 하지만 내가 면접관을 헌팅하다니. 농담이야. 이미 네 성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걸 질문할게. 네. 일단은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에리코 씨는 내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이 편안한 분위기로 면접을 시작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므로 간결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내 연애를 한다면 그 사실을 비밀로 하겠습니까? 네? 그건 어떤 취지의 질문인가요?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업직을 맡고자 하는 당신의 인간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나를 시험해보는 거구나. 물론 비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째서인가요? 귀사의 사칙 중에 사내 연애는 전적으로 허용한다. 단 공과 사를 구별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와의 관계가 어색해진다 해도 성인으로서 맡은 바 지장이 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면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마지막까지 내 의지를 관철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다. 정답은 아마 비밀로 하겠다 였을 것이다. 사내 연인은 관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겠지 여러모로. 그런데 나는 그 뒤로도 2차 면접,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다. 에리코 씨는 2차 면접부터 자리에 없었지만 나는 순조롭게 마지막 면접까지 통과했다. 그렇게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마치 여우한테 홀린 기분이었다. 그 후로 나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봄부터 카눈 종합상사 영업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기다렸어, 코마츠. 네? 설마 에리코 씨가 아니라 우에다 씨가? 제3영업부 대리직을 맡고 있는 우에다 에리코야. 잘 부탁해. 네. 설마 면접관뿐만 아니라 직속 상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출근 첫날 저녁, 에리코 씨는 나를 술집으로 초대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사실 에리코 씨는 길거리에서 헌팅하는 나를 발견한 시점에서 이미 날 알고 있었다고 한다. 미안해. 그날 마침 지원자 명단에 올라온 사진을 확인한 참이었거든. 에리코 씨 너무해요. 진지하게 헌팅을 하고 있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랬어. 응?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이 제법 괜찮더라고. 그래서 네가 마음에 쏙 들었지. 아, 그렇다고 면접에서 특혜를 준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어. 정말요? 그럼 마지막에 그 사내 연애에 대한 질문은? 그건 늘상 하는 질문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비밀로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90%쯤 될걸? 그럼 그게 정답인 거 아닌가요? 정답 같은 건 없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건가요? 응, 그런 거지. 그럼 에리코 씨는 제 대답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물어보네. 난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럼요? 동이랑 납득 이 두 가지만 따라오면 나머지는 둘이 협의해서 정하면 돼. 그런 것 없이 자기 멋대로 규칙을 정하는 오만한 사람은 싫지만. 그렇군요. 저기 에리코 씨, 저 약속한 대로 입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류했던 대답 말이지? 좋아, 나라도 괜찮다면. 그럼 정말로 저랑 사귀어 주실 건가요? 아싸! 그 후로 우리는 대화를 통해 당분간은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다. 지금의 우리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이며 나는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을 배우는 게 먼저이기도 하고 나로서도 좀 더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에리코 씨의 남자친구임을 자랑하고 싶다. 에리코 씨도 그 의견에 동의해 주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신입사원 연수를 마친 나는 서서히 일을 익히기 시작했다. 또한 에리코한테서도 일의 노하우를 배우며 첫 영업의 성과를 내는데 성공했다.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기에 에리코의 존재가 큰 힘이 되어주었다. 코마츠, 같이 점심 먹으러 갈래? 역 앞에 앨리스라고 하는 분위기 좋은 가게가 있는데. 죄송해요. 전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요. 가버렸네. 누구랑 약속을 잡은 거지? 가끔 여직원들로부터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계속 거절하고 있다. 토루, 가끔은 다른 직원들이랑도 점심 먹으러 가. 어? 같은 부서 애들이 아쉬워하더라. 네가 맨날 거절한다고. 완전 인기쟁이 다 됐네. 그래? 근데 나한테는 네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아. 어머, 난 이래봬도 꽤 관용적이야. 속박하진 않을게. 그렇게 웃으니까 왠지 좀 무서운데. 그래도 정보 교환은 필요하려나? 그래, 그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집에서는 나한테 엄청 잘해주잖아. 갑자기 그 얘기는... 어머, 난 그냥 네가 마사지를 잘해준다는 얘기였는데? 참고로 나는 에리코의 아파트에서 반동거 중이다. 뭐 사귀는 사이기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다. 그렇고 그런.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만도 않아서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왜 그러세요, 우에다 대리님? 이 회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왠지 표정이 어둡네. 그날 밤 야근을 끝내고 에리코의 아파트로 향하던 도중 저건 에리코랑 누구지? 에리코, 너 지금 솔로지? 아니, 나 남자친구 있어. 아, 그래? 그럼 그 자식이랑 헤어지고 나랑 다시 만나. 싫어. 내가 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친은 너보다 몇 배는 더 멋있는 사람이야. 아, 그러셔? 그럼 나중에 또 올게. 다시는 오지 마. 험악한 분위기였지만 내가 나서기도 전에 남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 에리코, 아까 그 사람 뭐야? 토르. 혹시 전 남친이야? 오늘은 밖에서 한잔하고 가지 않을래? 그 후로 우리는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향했다. 에리코는 전 남친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원래는 동기로 입사해서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에리코가 먼저 승진을 하자 갑자기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이다. 여자는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면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 있지? 와,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먼저 승진한 게 안 입고 왔던 거지. 근데 난 지금 이 회사도 내 업무도 좋아해. 보면 알아. 넌 항상 활기가 넘치고 부하들로부터 받는 신뢰도 두텁잖아. 고마워. 갑자기 다시 만나자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그만큼 너를 아직도 좋아하는 걸까? 아니, 걘 아마 자기 뜻대로 안 풀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걸 거야. 우리 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카네마루마루가 어딘지 알지? 알지. 걔가 그 회사 사장님 아들이야. 원래는 우리 회사에서 일했는데 내가 승진했을 때 그만두고 그쪽으로 옮겨갔어. 심지어 이번에 거래하는 큰손이 그쪽이라 내가 다시 사귀겠다고 하면 바로 결제를 내주겠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야. 회사를 뭘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나? 언젠가는 자기 아버지인 사장님한테서 물려받는다 이거지. 별로 좋은 소문은 못 듣겠지만.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 표정이 어두웠던 거구나. 뭐 어쨌든 공사를 혼돈하는 건 좋지 않겠지.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지금은 딱히 없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토우루.
걱정 마. 남자친구인데 이 정도 걱정을 얼마든지 끼쳐도 돼. 응, 고마워. 그 후로 주식회사 카네마루마루와의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에리코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물론 상대 측도 우리 회사의 상품을 원했기에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전 남친이랑 그 동료들을 우리 쪽에서 접대하기로 했어. 괜찮겠어? 좀 싫긴 하지.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말해. 에리코의 부탁은 그 접대 자리에 나도 같이 동반해줬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까이에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다면서. 물론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접대 당일 술이 약간 들어간 시점에서 전 남친이 에리코에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에리코랑 나는 약혼한 사이야. 야, 왜? 다른 사람들이 좀 알면 어때서?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희 약혼 같은 거 안 했어요. 나는 가능한 꾹 참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근 전 남친의 태도가 너무 짜증났다. 에리코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거만한 태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다. 저기 잠시만요. 호마츠, 뭐야? 넌 그냥 신입 아니야? 이 자리는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당신의 그런 아나무인 같은 태도는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나이도 어린 게 나한테 설교하냐? 괜찮겠어? 너희랑 거래할지 말지는 나한테 달려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그 건방진 행동은 눈 감아주지.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 여자친구한테 치근덕거리지 마세요. 뭐? 여자친구? 그럼 설마 미친. 야, 너 남자한테 인기 없다고 신입한테 손댔냐? 이런 보잘것없는 애랑 사귀지 말고 나랑 다시 만나. 나랑 결혼하면 사모님도 될 수 있다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에리코, 가자. 하지만 진짜 가게? 지금 나가면 너희 회사랑 거래 안 할 건데.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나는 에리코를 데리고 가게를 나왔다. 어떡하지? 주식회사 카네마루마루랑 거래를 못하게 될 텐데. 괜찮아. 사실은 그 회사 지금 경영 상태가 안 좋대.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아봤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학 선배한테 소문을 들었어. 근데 오늘 봐보니까 진짜일 것 같더라. 어제 난 오랜만에 야마구치 선배와 전화통화를 했었다. 그녀는 발이 넓어서 거의 정복통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주식회사 카네마루마루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 회사 지금 상황이 안 좋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사장 아들이 놀기만 하는 망나니라던데 사장은 자기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래. 근데 왜 벌써부터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부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전부 그걸 반대하거든. 그런데도 사장은 결혼하고 자리를 잡으면 밖으로 나돌지 않을 거라면서 결혼을 조건으로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줄 거라고 했다나 봐. 그래서 사실상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래. 그 전남친 자기가 사장이 되려고 에리코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선배, 그 소문 확실한 거예요? 아직까진 그냥 소문이지만 직접 만나보면 알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야마구치 선배의 말대로 그날 이후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카네마루마루에선 쿠데타가 일어났다. 사장은 해임되고 부사장이 사장직에 올랐다나. 그 말인즉슨 에리코의 전 남친은 회사를 물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에 인사 겸 사과를 하러 오셨다. 에리코에게 보인 불순한 태도를 정중히 사과함과 동시에 새로운 체제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니 다시 한번 거래를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다. 참고로 당시 사장과 전 남친인 아들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우리에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크리스마스. 내년에는 30이네. 눈 깜짝할 사이에 올해가 끝나버렸어. 혹시 30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었어? 하지만 난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니까 결혼 같은 건 뭐. 그럼 마침 잘 됐다. 에리코, 나랑 결혼하자. 이건... 부디 내 아내가 되어줄래? 에리코는 눈물을 보이면서도 망설임 없이 내 청혼을 받아주었다. 나는 이 사람을 평생토록 지켜주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